안녕하십니까? 노이즈 캔슬링과 나의 생존 확률 이화여자대학교 이넥트 7조입니다. 여러분, 무선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출시되었던 2016년에는 100만 대밖에 안 되었던 이 무선 이어폰 출하량이 지난해 3억 대 규모로 폭증하였습니다. 이 유의미한 증가에 기여한 과학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는 기술의 정식 명칭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해당 기술의 원리는 바로 상쇄 간섭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주변 소음을 받아들이고 그 소음과 반대의 파동을 내보냄으로써 소음을 감소시키는 원리이죠.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지하철이나 카페 같이 소음이 심한 공간에서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노래를 듣거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소음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들의 청력도 보호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 2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노이즈 캔슬링을 킨 채 조깅을 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보행 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나 경적 소리 등을 듣지 못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다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7조는 스텝 1 쟁점 발견 단계에서 바로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소음을 차단해 준다는 노이즈 캔슬링의 순기능에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노이즈 캔슬링이 가져올 위험성도 대중들이 꼭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듣지 못하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어 꼭 인식해야 하는 소음을 필수 위험 소음이라고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보행 시 노이즈 캔슬링에 의해 필수 위험이 차단되는 현상을 쟁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텝 2 쟁점 탐색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맵을 그려보았는데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과 대중, 정부, 기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도 알 수 있었고 또 노이즈 캔슬링이 고소음 노동자를 위해 선한 기능을 할 수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와 얽힌 화살표가 가장 많다는 것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은 어떤 과학기술보다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할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가장 기반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스텝 3 미래 상황 예측 단계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가져올 위험 상황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전자파의 영향, 청력 관련 질병 증가 이런 위험 사항도 있었지만 가장 우리 눈앞에 닥친 위험 사항은 물리적 충돌 사고 증가로 인한 인명 피해와 노이즈 캔슬링 습관화로 인한 사용자의 외부 위험 감지 능력 감소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텝 4 쟁점 해결 단계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먼저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필수 위험 소음이 얼마나 차단되는지 알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실험자가 어느 정도 측정된 거리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뒤돌아 서 있으면 고정된 장소에서 실험자가 이렇게 소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소음을 피실험자가 인식하고 4단계의 인식 단계 중 하나를 골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8가지 필수 위험 소음과 3가지 거리, 8가지 차단 상황을 조절하고 피실험자 2명으로 총 약 400회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80데시벨 이하의 소음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노이즈 캔슬링과 음악을 같이 들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오토바이 소리 같이 80데시벨이 넘어가는 소음들까지 크게 차단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저희는 고민했고 PRM 기법과 ALU 기법을 사용해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실험 콘텐츠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결과를 노이즈 캔슬링 보급 기업에게 공유하여 제품 사용 설명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하는 최종 실천 단계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노이즈 캔슬링이 필수 위험 소음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직접 느껴보도록 하여서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의 문구 추가에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비판적 수용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1인 실내 비영리 온라인 실험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과 나의 생존 확률, 줄여서 노캔생입니다. 저희조는 대중들이 노캔생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이드북을 제공하고자 했고, 대중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가이드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노캔생은 4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먼저 대중들이 쉽게 노캔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험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대중들이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을 들으면서 2가지 거리에서 3가지의 소음을 각각 인식하는 총 6회의 실험을 진행하고요.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이렇게 간소화된 3단계의 인식 단계를 기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인식 단계를 기록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이런 화면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나의 생존 확률 도출 버튼을 누르면 혹시 소리 공유가 안 돼서 다시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생존 확률이 도출되게 됩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특징 2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의 위험성을 대중들이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생존 확률을 도입한 것인데요. 즉 필수 위험 소음을 잘 인식할수록 높은 생존 확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이렇게 위험성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4가지의 생존 지수를 도입했고, 대중들의 생존 지수 합을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서 생존 확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징 3번째는 경각심 유발이 주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정확한 변이 통제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도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도봇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사용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1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생존 확률 도출 화면에서 경각심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위험 확률이며 실제 위험 상황에서는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과학기술의 비판적 수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의 문구 추가 동의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이 과학기술의 비판적 수용을 유도하였고요. 해당 과정과 함께 실험 결과와 인식 변화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후반에 배치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 컨텐츠를 스텝 5 사회적 실천 단계에서 대중들에게 배포하고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제작 의도대로 1인 실내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가이드 PPT를 첨부해둔 네이버 카페 게시글 링크를 공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 노이즈 캔슬링을 널리 퍼뜨리고 대중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생존 확률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는 SNS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했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중 4명을 추첨하여서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험 시작 일주일 후 참여자가 20명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험 참여 중 어려움을 느꼈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실험을 하고 싶어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고, 실험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소음이 발생하거나 거리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환경이 조성하기 힘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 환경이 마련된 오프라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실험 현장인데요. 여기 피실험자를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시끄러울까 봐 소리를 좀 줄여놨는데 굉장히 큰 오토바이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온라인 실험 참여자 20명과 오프라인 실험 참여자 17명을 총합해서 총 37명의 노캔생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노캔생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참여자가 도출되었던
생존 확률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래도 생존 확률 50% 미만인 참가자가 62%로 대중들이 대체적으로 필수 위험 소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녹행 생전 노이즈 캔슬링을 기존에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거의 반반에 가까운 답변을 받았는데요. 먼저 노이즈 캔슬링 기존 사용자의 63%가 이전에도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필수 위험 소음을 듣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주었고, 또 노이즈 캔슬링 기존 사용자 전원이 녹캔생 이후 노이즈 캔슬링 기술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노이즈 캔슬링 비사용자의 80%가 녹캔생 이후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무선 이어폰의 구매 의향이 사라졌다거나 앞으로도 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노캔생에 참여해주신 37명 모두가 노캔생 이후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실험 참여자 전원이 해당 상품 사용 설명서에 주의 문구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노이즈 캔슬링 위험성을 대중들은 위험하다와 매우 위험하다의 사이인 평균 4.3 정도로 높게 평가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 참여자분들이 직접 적어주신 소감 및 피드백인데요. 요약해보면 경고문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적일 정도로 의미 있는 실험이었으며 노이즈 캔슬링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대중들에게 노이즈 캔슬링의 이면, 즉 필수 위험 소음까지 차단하여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한 실험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실험 참여자 수가 저조하여서 최종 실천 단계였던 주의 문과 추가 건의문 발송을 이루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논캐생에 참여해주신 37명의 실험자분들이 주의 문구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만큼 지속적으로 노캔생을 배포하여서 참여자 1000명이 모아진다면 꼭 해당 사항을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7조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노이즈 캔슬링 사용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